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법 제5-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품 운송 계약 중에서 운송인의 항해에 관한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인의 항해에 관한 의무는 선박의 장소 이동 기능을 이용하는 운송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속하는데요. 가망 능력 주의 의무와 발항 의무, 직항 의무, 운송물 관리에 관한 의무 등이 이에 속합니다. 먼저 가망 능력 주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 사용인이 발항 당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즉 가망 능력에 관한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의무에 위반하여 생긴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고 운송인에게만 의무가 지워지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망능력주의 의무의 근거로는 영국의 커먼로에서 유래한 절대적 의무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를 완화하여 상대적 의무로 규정한 것이 1924년 헤이그 규칙 및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고, 이를 수용한 상법과 영국, 미국, 일본의 해상 물건 운송법이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운송인이 가망능력주의 의무에 위반하여 생긴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시키고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에만 면책을 인정하기 때문에 민사 책임이면서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의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행 시기가 문제되는데요. 선박의 발항 당시에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운송물의 선적 개시 시기를 엄밀하게 발항 당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운송물을 선적하기 위한 제반 설비는 그 선적 시점에 갖추어야 합니다. 선적 시점의 운송물은 이미 해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가망 능력 주의 의무의 이행 시기로서의 발항 당시란 운송물의 선적 개시 때부터 발항할 때까지로 봅니다. 이 발항은 해당 선박의 항해 개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운송물을 기준으로 그 운송물이 선적항을 출발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가망 능력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는 계약된 운송물마다 각각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계기의 운송 계약에 따라 또 계기의 운송물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영국 커먼로에서는 항해 단계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매 항해의 출발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항해마다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 현행 상법과의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항구를 차례로 기항하는 전기선 운송을 전제로 운송계약이 A항에서 체결되어 B항에서 선적이 예정되어 있고, C항과 D항을 차례로 경유하여 E항에서 운송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설명하면 항해 단계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국의 커먼로의 경우에는 B항, C항, D항의 모든 항에서 출항할 때 모든 운송물에 대하여 가망능력 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반면 상법이나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B항에서만 가망능력 주의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주의 의무의 정도도 문제가 되는데요. 상당한 주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송인은 선박이 가망 능력을 갖추도록 상당한 주의, 즉 듀 딜리전스를 기울이면 됩니다. 운송인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다면 비록 선박이 발항 이전 및 발항 당시 가망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망 능력 주의 의무는 다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상대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정된 항해에 있어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해상 위험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적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든 위험을 견뎌낼 정도의 절대적 적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가망 능력이라는 것은 선박이 위치한 곳과 그 선박이 수행할 항해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질 상대적이고 탄력적인 개념이므로 그 내용이 선박의 위치, 예정된 항해, 성급 또는 운송물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장이 소화불량으로 인하여 항로를 잘못 잡아 운송물이 멸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을 곧 항해 능력상의 가망 능력 주의임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적합한 상태, 즉 가망 상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심스럽고 신중한 선박 소유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보통의 조심스럽고 신중한 선박 소유자가 모든 가능한 상황을 다 고려하였을 때 자신의 선박이 발항 당시에 갖추고 있어야 할 적합한 상태라고 판단할 정도의 적합성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상당한 주의의 의무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는 아주 엄격한 것으로서 운송인은 상당한 주의를 다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그 사람이 자신의 사용인이든 독립계약자이든 혹은 로이드 검사관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 잘못에 대하여 운송인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일을 맡겼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하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정 항해에 대한 통상의 해상 위험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운송물의 종류, 항해의 시기, 항로 등에 따라 각각 상대적으로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요. 대판 1998년 2월 10일 선고 96-45054 사건인데요. 선박은 약정된 항해에서 통상 예견되는 황천, 그 밖에 기상이변에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인 바 해당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정도의 돌풍이나 삼각 파도에 의하여 선체 자체의 손상이나 인명피해 없이 화물 창구 덮개 일부만이 파손되었다면 발항 당시 선박이 불가망의 상태에 있었고 선주 또는 그 선박 사용인이 발항 전 상당한 주의로서 선체의 각 부분을 면밀히 점검 조사하여 가망 능력의 유무를 확인하였더라면 화물 창구 덮개의 노후 등 하자를 발견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의 화물 창구 덮개 일부가 파손되고 거기로 해수가 유입되어 운송물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범위 상당하다고 하여 가망능력 주의의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대판 1976년 10월 29일 76-1237 사건에서는 이 발항하기 이전부터 유류 검량관이 파손 부위가 이미 낡아서 발항 당시 선박 소유자가 상당한 주의로서 세밀히 검량관의 노후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이를 사전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인데 위와 같은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이 운송물을 싣고 항해 중 강풍과 풍랑을 만나 전후좌우로 심하게 요동함으로써 제3번 창 밑의 탱크에 저장된 중류가 역상류하면서 위 검량관의 낡은 부위에 생긴 틈과 구멍으로 새어나와 부근에 쌓인 운송물을 오염시켜 훼손한 경우에 선박 소유자는 상법 제787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또 먼체스터 캐슬 사건에서는 유명한 수리업자에게 선적 라인 검사를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수리업자의 비용인인 수리공이 잘못하여 스톤 밸브를 꽉 조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항해 중에 물이 들어와 운송물이 손상된 사건에서 영국 상원은 비록 운송인이 유명한 선박 수리업자에게 선적 라인 검사를 맡긴 것 자체에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박 수리업자의 비용인의 과실로 운송물의 보관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운송인으로서 가망 능력에 관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앵글리시 대 피에노 스팀 내비게이션 사건에서 이와 달리 선박을 건조하였을 경우에는 유명한 조선업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사전 주의를 다한 경우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급협회에게 성급검사를 받게 하고 유능한 조선기술자의 조언을 받고 유능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조선 작업을 감독하게 한 경우 조선업자와 그 비용인의 과실로 연료 저장 탱크의 벽에 금이 가서 연료가 흘러나와 운송물이 훼손을 당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가망 능력에 관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의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받아들여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2. 필요한 선원을 승선시키고 선박 의장과 필요품을 보급할 것. 3. 선창, 냉장실 그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 이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를 협의의 감항 능력 또는 선박의 물리적, 법적 감항 능력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의 경우는 항해 능력, 세 번째는 감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박의 물리적, 법적 감항 능력이란 것은 제794조 제1호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뜻인데요. 선박이 물리적 안전성과 항해를 수행하고 운송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항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항해에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항해 개시 시에 보통의 주의 깊고 신중한 선박 소유자가 요구하는 정도의 적합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박 자체가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선체, 테이클과 선박 기계가 잘 수리되어 있다면 운송 도구로서 선박이 충분히 감항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의한 항행구역의 지정을 받는 등의 해당 해역을 항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운송물의 적재 여하에 따라서는 선박의 안전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도 감항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선박이 과적하여 계약된 항해를 안전하게 실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박은 감항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영국의 판례에서 선박의 감항 능력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경우로는 엔진 결함, 유조선을 유황 운송선으로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선박 안전성을 해친 경우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항해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794조 제2호의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 의장과 필요품의 보급에 이에 해당하는데요. 항해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선원의 배승 문제는 단순히 선원법 또는 선박지군법에서 규정한 수의 선원과 법정 자격을 가진 선원을 승선시킨 것만으로 감항 능력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선박과 그 항로에 있어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운송물의 취급, 관리 및 선박의 운용에 관한 훈련과 교육을 받은 선원을 승선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원법이나 선박지군법상의 선원의 자격을 충족시킨 선원이란 행정법규상의 유자격 선원을 말하는 것이지만, 해상법상의 적절한 선원의 승선이나 필요한 선원의 승선이란 해당 운송계약의 이행에 적합한 경험과 그 선박의 특성에 관한 교육 훈련을 받은 선원으로서 통상적인 항해의 상황에서 계약된 운송을 완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선원의 승선을 의미합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적절하게 선원을 승선시킨다는 것과 상법의 필요한 선원의 승선은 같은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도선사를 사용하여야 할 항구에서 해당 항해에 충분한 경험이 없는 선장이 도선사 없이 항해를 하는 것도 역시 감항 능력 없이 항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선박의 의장을 적절히 한다는 것은 안전항해에 필요한 항해 계기와 해도 및 항해 참고소 등을 갖추는 것인데, 운송인은 선박에 설치한 각종 항해 설비와 항해 보조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도와 수로지는 가장 최신의 것을 비치하여야 하지만 비치한 수로지를 선장이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신의 것이란 사고 당시에 발행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이용 가능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항해 계기의 고장 문제는 해도 또는 수로지보다 더 엄격한 주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음은 선용품을 적절하게 공급한다는 것은 연료유, 윤활유, 청수, 선원의 식료, 로프 및 페인트 등 선박 운항에 반드시 소요되는 물건을 적절히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연료유의 공급량입니다. 특정 항해에서의 연료의 양은 그 항로의 지리적 특성과 기상 해상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만, 계산을 잘못하여 항로의 중간에서 연료 부족으로 예양되거나 해상 급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운송인은 선적 항해에서 출항 당시에 항해에 충분한 연료를 공급하여 항해의 중단이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중간 항해에 기항하여 연료를 공급받을 수도 있지만, 연료 공급을 위한 항로 이탈이 있으면 이는 곧 감항 능력의 부족에 의한 책임 내지는 부당한 항로 이탈로 인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선원을 충원하고 연료와 저하, 장비 그 밖의 보급품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 이는 선박의 항해 능력에 관한 감항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판례에서 항해 능력에 관한 감항 능력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것으로는 능력이 없는 선원을 승선시킨 경우, 폭주하는 습관이 있는 선장과 기관장을 승선시킨 결과 선장과 기관장이 발항 당시에 만취하여 있었던 경우, 갑판상에 운송물을 잘못 척부하여 선박의 안정성을 잃은 경우, 다음 항구까지 연료가 부족하여 운송물을 대신 연료로 사용한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판 1989년 11월 24일 88-162944 사건입니다. 선박 소유자에게는 자기 소유의 선박이 발항할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준비를 하여 가망 능력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가망 능력 주의 의무의 내용에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인원소의 선장과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선박의 출항 당시 관할 항만 당국으로부터 취직 공인을 받은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위 선박의 소유자가 알지 못하였으며 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의로장으로서의 취직 공인마저 받지 못한 의로장이 위 선박의 항해를 지휘하다가 그 항해 상황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비록 그 의로장이 선장과 동종의 해기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위 선박은 출항 당시 인적 가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박의 소유자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망 능력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판 1995년 8월 22일 94-6113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선박 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선원이 승선한 선원은 소위 인적 가망 능력을 결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원이 그 면허를 소지하였는지 여부만이 선박의 인적 가망 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그 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특정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선원이 승선하였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선박이 인적 가망 능력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법원 1989년 11월 24일 선고 88-162944 판결에서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자기 소유의 선박이 발항할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준비를 하여 가망 능력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가망 능력 주의 의무의 내용에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인원소의 선장과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 주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선박의 출항 당시 관할 항만 당국으로부터 취직 공인을 받은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위 선박의 소유자가 알지 못하였으며 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의로장으로서의 취직 공인마저 받지 못한 의로장이 위 선박의 항해를 지휘하다가 그 항해 상황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비록 그 의로장이 선장과 동종의 해기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위 선박은 출항 당시 인적 가망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박 소유자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망 능력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판 1998년 2월 10일 선고 96-45054에서는 선적항을 출항하여 항해하던 중 레이더 장비의 노후에 따른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일상적인 점검을 받고 선용품도 공급받기 위하여 다른 항구로 임시 기항하였다면 선주는 선적항을 출항할 당시 선박에 설치된 레이더 장비의 성능과 고장 여부를 점검하여 가망 능력을 유지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발항 당시 레이더에 관한 가망 능력 주의 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선박이 출항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더의 수리 점검 및 선용품 공급을 위하여 예정된 항로를 변경한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한 일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마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마 능력이란 운송물을 안전하게 수령, 운송과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운송인은 운송의 이행뿐만 아니라 창구업자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선박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가망 능력과 항해 능력을 갖추는 것 외에도 가마 능력을 갖추어야만 해상 운송계약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94조 제3호는 선창, 냉장실 그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이라고 규정하여 운송인이 수령한 운송물을 목적항까지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적하 설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전문화에 따라 개품 운송은 육상에서 컨테이너에 운송물을 싣고 밀봉한 후에 선박에 선적하여 운송하며, 대량의 유류는 탱커에 의하여 운송하고 석탄과 철광석, 곡물 등은 벌크선에 선적하여 운송하기 때문에 운송물에 따라서는 선적 및 보관 방법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가마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송인은 항로와 운송물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운송물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선원을 사용함으로써 상사적 의미에서의 가마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박의 하역 설비에 대한 정비 불량 및 취급 불량 등의 기술적 부주의는 운송인의 사용인인 선장 회원의 인적 과실에 해당하고, 이는 가마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창과 냉장실 등의 운송물의 보관과 관련된 물리적 설비 이외에 운송물의 적부 보관의 방법과 탱크 클리닝 및 밸러스팅 방법도 가마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가마 능력의 부족과 적부 불량을 구별해 보면은, 곡물을 실으면서 격벽을 장치하지 아니한 것은 가마 능력 부족인데, 선창에 다른 종류의 운송물을 선적함으로써 운송물의 변질을 가져와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적부 불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판례상 냉동 양고기를 운송할 때 선박의 냉장 시설이 고장난 경우, 또 전염병이 돌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항해해 왔기 때문에 중간 기항지에서 반드시 선창에 유황가스에 의한 훈중 소독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훈중 소독으로 인하여 선창에 선적 중이던 레몬이 훼손을 입은 경우, 질병에 걸려있던 가축을 운송한 후에 선박을 제대로 청소 기타 소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적한 가축이 질병에 전염된 경우, 젖은 설탕이 운송물이었는데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충분히 퍼낼 수 있는 배수장치를 갖추지 못한 경우, 선창의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운송물인 밀가루가 상한 경우 등이 가마 능력 부족으로 판시가 되었습니다. 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대판 1976년 10월 29일 76-1237 사건에서 발항 이전부터 유류 검량관의 파손 부위가 이미 낡아서 발항 당시 선박 소유자가 상당한 주의로서 세밀히 검량관의 노후 여부를 조사했더라면 이를 사전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인데,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이 운송물을 싣고 항해 중 강풍과 풍랑을 만나 전후 좌우로 심하게 동요함으로 제3번 창 밑의 탱크에 저장된 중류가 역상류하면서 위 검량관의 낡은 부위에 생긴 틈과 구멍으로 새어나와 부근에 쌓인 운송물을 오염시켜 훼손한 경우에 선박 소유자는 상법 제787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판 1998년 2월 10일 96-45054 사건에서 선박은 약정된 항에서 통상 예견되는 황천, 그 밖에 기상이변에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인 바, 해당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정도의 돌풍이나 삼각파도에 의하여 선체 자체의 손상이나 인명피해 없이 화물 창구 덮개의 일부만이 파손되었다면 발항 당시 선박이 불가망의 상태에 있었고, 선주 또는 그 선박 사용인이 발항 전 상당한 주의로서 선체의 각 부분을 면밀히 점검 조사하여 가망 능력의 유무를 확인하였더라면 화물 창구 덮개의 노후 등 하자를 발견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의 화물 창구 덮개 일부가 파손되고 거기로 해수가 유입되어 운송물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범위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증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이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운송인이 가망 능력 주의임을 다하였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지만 계약 책임의 일반 원칙상 채무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상 운송의 비전문가인 적하 이해관계자가 운송인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운송인에게 입증 책임을 지고 있는 법의 태도는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입증 자료를 운송인 측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단 운송물 손해가 발생하면 가망 능력 주의 의무 위반을 추정하고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운송인이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가망능력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연착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운송인의 가망능력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운송인의 가망능력주의 의무 위반과 면책 사유가 경합하여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운송인의 가망능력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해상보험자도 그 보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요. 대법원 1995년 9월 29일 선고 93-53078인데요. 어선 보통 공제약관에서 공제 목적인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 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제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여 보상 책임을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제의 목적인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 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라는 것은 공제의 목적물인 선박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 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가망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뜻하고 이러한 가망 능력은 언제나 선체나 기관 등 선박 시설이 당해 항해에 있어서 통상의 해상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함과 동시에 그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기량과 수에 있어서도 그 항해에 있어서 통상의 해상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에 있어야만 완전히 갖추어진다고 보는 것이 위약관의 문헌과 상법 제706조 제1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 상법 제663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상보험 약관으로 상법의 규정과 달리 규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관 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 바 가항과 같은 약관이 있는 경우 이는 가망 능력의 결여를 상법 제706조처럼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요하는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선박이 발항 당시 가망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보험자가 해상 위험을 인수한다는 취지 및 문헌상 명백하므로 보험사고가 그 조건의 결여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조건 결여의 사실 즉 발항 당시의 불가망 사실만을 입증하면 그 조건 결여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 없이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여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는 상법에서 해상 운송인의 의무와는 달리 해상보험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항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항 의무는 운송인은 운송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자신의 선박이 항로 이탈을 하지 않고 예정된 항로에 따라 도착항까지 직항하여야 할 묵시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를 직항 의무 또는 항로 이탈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결국 항로 이탈, 데비에이션의 개념이 문제가 되는데 데비에이션은 운송계약상의 항로를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박이 해당 운송계약상의 항로를 이탈하면 계약 체결 당시에 자신이 그 운송에서 기대하였던 위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운송계약에 있어서는 아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상운송계약뿐만 아니라 해상보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험자는 선박이나 운송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할 때 예정된 항로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는 물론이고 인수한다면 그 보험료를 얼마나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이탈해버리면 자기가 보험 인수 당시에 평가했던 위험과는 전혀 다른 위험을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에서는 항로 이탈이 발생하면 그 시점부터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상법은 항로 이탈 허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 이탈, 그 밖에 정당한 이유로 인한 항로 이탈이 있었다는 것, 이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입증한 때 이를 정당한 항로 이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로 이탈의 직항 의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간접 의무로 볼 수 있는데요. 직항 의무 위반에 대한 효력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정당한 항로 이탈이 있었을 때는 면책이 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항로 이탈의 금지를 강학상 직항 의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나
상법에서 직항 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석상 인정되는 간접 의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립 요건은 첫째, 계약상의 항로를 이탈해야 합니다. 해당 운송계약상 명시적으로 특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계약상의 항로이고, 항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선적항과 양육항 간에 통상적이고 또한 관습상의 취향 항로를 계약상의 항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적 직항로가 통상적이고 또한 관습상의 항로로 인정이 되는데요. 다만 항해상 또는 상업상의 그 밖에 어떤 이유로 직항로가 아닌 다른 항로를 취하고 있음이 입증되면 그 항로가 통상적이고 또한 관습상의 항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의인데요. 항로를 자발적으로 이탈하는 것인데 태풍에 밀려서 또는 잘못된 나침반 때문에 의도하지 않고 항로를 이탈하였다면 여기서 말하는 항로 이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정당한 항로 이탈이 아니어야 합니다. 항로 이탈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한 경우에는 적법한 행위로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법 제796조 제8호에서는 인명이나 재산구조 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 이탈, 그 밖에 정당한 이유로 인한 항로 이탈을 면책한다고 하는데요. 정당한 항로 이탈의 범위를 간접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 정당한 이유 있는 항로 이탈인가가 문제되는데요. 스태그라인 대 포스콜로 망고 사건에서 항소심의 구리어 판사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화주가 어떤 반대도 하지 않을 만한 항로 이탈을 정당한 항로 이탈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법원의 애트킨 판사는 선박 소유자 혹은 화주의 어느 한쪽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양자의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이유 있는 항로 이탈이 될 수 있으며 어느 한쪽만의 이익을 결정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운송계약의 조건과 모든 관계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 항해를 책임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항로 이탈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 있는 항로 이탈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항로 이탈의 개념을 부연 설명한 점은 있으나 여전히 추상적인 기준에 불과합니다. 정당한 이유 있는 항로 이탈의 판단 여부는 개개 사건마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할 사실 판단의 문제입니다. 영국 법원의 해석을 보면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여 상당한 이유 있는 항로 이탈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 있는 항로로 인정된 판례로는 예를 들어 알타 사건에서 운송물의 양육에 필요한 대륙부음을 싣기 위하여 항로를 이탈한 경우, 이것은 이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항로를 이탈한 경우죠. 그 다음에 다포딜 사건에서는 항해 중 손상된 디젤 발전기를 선원들이 수리하기는 불가능하여 그 수리를 위하여 항로를 이탈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두 개의 항구 중 비교적 덜 번잡한 항구를 선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 있는 항로 이탈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스태그라인 대 포스콜로 망고 사건에서 선박의 연료유 절감 장치를 시험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기술자들을 내려주기 위하여 항로를 약간 이탈하였다가 좌초되어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 또 티스 브라더스 사건에서 용선된 선박이 그 항차에서의 양육항에 도착하기 전에 자신의 다음 항차에 소요될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4마일 정도의 항로를 이탈하여 중간의 다른 항에 기항하였다가 운송이 연착되는 바람에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에 이는 선박 소유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해당 항해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 있는 항로 이탈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리어돈 스미스 라인 사건에서 허케이 포트 항에서 미국의 스페로우 포인트 항으로 항해하는 선박이 값싼 연료유를 급유받기 위하여 직항로를 벗어나서 보스포러스 해협에 있는 콘스탄자 항에 이르렀다가 나오면서 좌초했는데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25% 및 해당 선박과 같은 종류의 업종에 종사하는 선박의 전부가 이 콘스탄자 항에 기항하여 급유를 받고 하는 관행이 있다고 한다면 직항로를 벗어나서 콘스탄자 항에 기항한 것은 항로 이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대법원의 1998년 2월 10일 선고 96-45054 사건에서는 선적항을 출항하여 항해하던 중 레이더 장비의 노후에 따른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일상적인 점검을 받고 선용품도 공급받기 위하여 다른 항구로 임시 기항하였다면 선주는 선적항을 출항할 당시
선박에 설치되는 레이더 장비의 성능과 고장 여부를 점검하여 가망 능력을 유지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발항 당시 레이더에 관한 가망 능력 주의 의무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선박이 출항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더의 수리 점검 및 선용품 공급을 위하여 예정된 항로를 변경한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한 일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항 의무 위반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796조 제8호에서는 정당한 항로 이탈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직항 의무 위반에 대하여 운송인이 책임을 간접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항 의무 위반으로 인한 운송물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요. 대법원 2003년 1월 10일 선고 2000다 70064 판결인데요. 운송계약이 성립한 때 운송인은 일정한 장소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여 이를 목적지로 운송한 다음 약정한 시기에 운송물을 수화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는데, 운송인은 그 운송을 위한 화물의 적부에 있어 선장, 선원 내지 하역업자로 하여금 화물이 서로 부딪히거나 혼합되지 않도록, 그리고 선박의 동료 등으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운송물을 적당하게 선창 내에 배치하여야 하고, 가사 적부가 독립된 하역업자나 송화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러한 적부가 운송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운송을 위하여 인도받은 화물의 성질을 알고 그 화물의 성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부를 하여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법원 2017년 6월 8일 선고 2016다 13109 판결에서는 운송계약이 성립한 때 운송인은 일정한 장소에서 운송물을 수령하여 목적지로 운송한 다음 약정한 시기에 운송물을 수화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는데, 운송인은 그 운송을 위한 화물의 적부에 관하여 선장, 선원 내지 하역업자로 하여금 화물이 서로 부딪히거나 혼합되지 않고, 그리고 선박의 동료 등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면서 화물을 적당하게 선창이나 컨테이너 내에 배치하여야 하고, 설령 적부가 독립된 하역업자나 송화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운송인은 그러한 적부가 운송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운송을 위하여 인도받은 화물의 성질을 파악하여 그 화물의 성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송물 관리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운송물 보관 의무인데요.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부터 인도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운송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운송인은 송화인 또는 선화증권 소지인의 지시에 따라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법 위험한 운송물에 대한 조치로서 선장은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하여 선적된 운송물을 언제든지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 운송물이 선박 또는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선장이 그러한 물건을 운송하는 때에는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 운송물의 최고 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 운송물을 양육 포기하거나 최고 운임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도 운송인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위험한 운송물에 대한 조치 및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화성, 폭발성이나 그 밖의 위험성이 있는 운송물은 운송인이 그 성질을 알고 선적한 경우에도 그 운송물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육, 파괴 또는 무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은 이 처분에 의하여 그 운송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동훼손 분담 책임을 제외하고 그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위험물의 처분에 관한 제801조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4조 제6항을 수용하여 적법한 운송물의 선적으로 개념을 확장하여 제80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5-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